여러분, 롯데그룹 대한민국에서는 재계 순위 5위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가 사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 실패에 대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책의 어떤 요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산업 구조 변화의 요인까지 겹쳐서 뭐 1중구, 2중구, 3중구, 4중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롯데는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맨 먼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사드 보복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는 중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중국 사업을 아예 접었습니다. 몇 조의 손해가 났어요. 몇 조의 손해가. 그런데다가 경영권 다툼까지 또 붙었습니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 간 형님과 동생 사이에 또 경영권 다툼이 붙어서 한동안 또 정신이 없었어요. 세 번째, 그 와중에 세상은 변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텍트 이코노미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덮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진격에 또 진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롯데에게는 치명상을 입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롯데는요, 그야말로 다중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다중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가 그룹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그룹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롯데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나선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5년 안에 점포 200개 폐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거의 100개가량을 작년에 폐점했어요. 어느 부분을 망라하고 유통은 전부 다 합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할 것 없이 줄줄이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줄줄이. 제가 200개 정도의 점포를 폐점을 하면서 줄줄이 폐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업 구조조정인데 그 다음에는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그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만큼 롯데는요,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롯데그룹 전체가 감원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고. 롯데는 기본적으로요, 정년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식의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은 다른 대기업, 다른 재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정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종신고용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도 롯데는요,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년보장이라는 원칙을 굳건하게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결국은요, 전사적 감원 태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원에서부터 부장까지 전 직급이 대상입니다.
롯데마트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 199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4,300명의 직원 중에 쉽게 말하면 동일 직급의 10년차 이상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과장, 부장 이제 10년 이상 한 직급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희망퇴직을 하면 최대 기본급의 27개월을 주고요. 대학생이 있으면 500만 원의 학자금을 준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롯데마트는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660억이나 될 정도로 큽니다. 롯데쇼핑도 장난 아니잖아요. 롯데쇼핑도 지금 무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롯데쇼핑도 시원통치 않습니다. IMF 당시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희망퇴직을 받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유통업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롯데푸드, 롯데아사히주류 이거는 한일 어떤 갈등 쉽게 말하면 불매운동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됐죠. 여기다가 롯데하이마트, 롯데GRS, 롯데리아죠.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야, 진짜 많죠. 롯데 전그룹사적으로 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롯데호텔도 만 5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이미 했고요. 롯데푸드도 마찬가지. 심지어 말입니다. 롯데시네마라고 대표될 수 있는 롯데컬처웍스도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롯데는 사업 구조조정에 이어서 이제 인력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단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롯데에 닥친 그 위기감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요. 사업 구조조정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과연 앞으로 롯데가 살아남을 것이냐, 롯데그룹이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아니 부동산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면 되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의 속성상 이게 부동산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가 지금 위기의 와중에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오프라인 유통,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1등 위치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으니까 거기에 안주했던 것 아니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텍트 이코노미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로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롯데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고집했다. 게다가 중국의 투자로 인한 투자 여력도 부족하고요. 여기에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의사결정권도 부족했고요. 그러니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계 5위라는 그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쿠팡 크는 거 보세요. 쿠팡의 매출이 어느 순간 되면 롯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도 거기에 대응해서 롯데온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켜서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이게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고용의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데 롯데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변화가 빨리 오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롯데라는 단어가 점점 지워질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예요. 신동빈 부회장은요, 옆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재계 5위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문화에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은 칼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켓컬리를 인수를 하든 지마켓을 인수를 하든 뭔가 외부 수혈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롯데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롯데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지금 롯데의 위기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가 롯데는 변화의 초석을 다져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장기 생존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캐셔들, 그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아픔을 안겨줄까 솔직히 좀 두렵네요. 앞으로 롯데의 변신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